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아침 6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절기로 보니까 소설이네요. 입동 소설. 이제 겨울이 막 시작되는 것 같은데, 겨울이 시작되면서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감기 기운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언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실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좀 가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일단 그때까지는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고 최소한 강의를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한 30회 이상 이렇게 듣고, 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가면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날 때는 상담료가 10만원 들어요. 화폐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돈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모으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10만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없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10만원도 상당히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폐지 주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참 진짜 주위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 종일 일에 해봐야 돈 몇천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10만원 못 올려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그리고 돈 10만원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 왔다 갔다 하는 또 차비가 한 15만원 20만원 이래 들어요. 그 정도 정성을 들여야만이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만났다. 또는 폐지 줍는 사람이 아닌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만원, 그리고 상담료 10만원 내고 이렇게 한번 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야 내가 꼭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이제 가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도 이 허경영 총재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적극 동참을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은 돈입니다. 돈이라는 말을 참 잘 안 쓰는데, 결국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식당에 가서 나올 때는 카드로 이렇게 지출한다든지, 그거 다 돈 아니에요. 카드 지출하면 한 달 뒤에 카드 쓴 내역을 이렇게 지불해야 되잖아. 또 돈이죠. 열심히 회사 일을 하면은 돈 안 주면은 그 회사에 오래 있을지는 않을 건데, 사장님과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말이지, 한 몇 달간은 무료 봉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무료 봉사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잖아. 그렇듯이 돈은 화폐 경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정성이 들어간다는 표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회원으로 등록하면은 최소한 몇만 원이 이렇게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회원 등록이 되는 거고, 회원 등록을 하고 나서 이후에도 이제 이 하늘궁 사업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님으로 오셨지만은 직접 돈을 이렇게 들고 온 건 아니잖아. 안 그래? 14세 때까지 돈이 없으니까 머슴 생활을 했고, 또 만화를 이제 그려가지고 만화를 그래가지고 이제 대여를 했다고. 대여해가지고 만화 본 수수료 그것을 동전
우리 어릴 때는 동전을 많이 들고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보다 신인님께서는 뭐 한 7세 많으시니까 그때는 더 했지. 그러니까 그 동전, 10원짜리 동전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당시는 1원도 컸어요. 우리 어릴 때는 1원도 컸습니다. 뭐 1원짜리 받았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경제 행위를 했고, 또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서는 이제 그 공부하다가도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학사비 뭐야 그 학교에 내는 돈이 있다고, 월사급인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걸 이제 안 내면은 그냥 무조건 쫓아 보내가지고 무조건 돈 가져온나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서울 그 광화문 그 거리 이런데 버스 정류소 이런데 가가지고 연필 같은 것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비도 내고, 또 연필 같은 걸 뭐 팔 입장이 안 되면은 피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또 학비도 내고 그런 신분 아니에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구걸한 거야. 진짜 구걸했다고. 문 두드려 가지고 밥 한 그릇에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나오니까 굉장히 창피스러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거 경영인가 말이지,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니까 담임 선생님이 알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창피스럽겠네요. 뭐 그런 것도 겪고 뭐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뼈가 부어져가지고 산 위에서 텐트 치고 계시다가 텐트가 바람에 날려가가지고 말이지, 그 집이 날아간 거나 다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텐트를 찾으러 가다가 산 위에 살다 보니까 그 낭떠러리에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뼈가 부어져 버렸단 말이야. 뼈가 부어진 상태에서도 이제 막 어떻게 또 텐트 그거를 찾아가지고 또 텐트를 짓는 모이더라고. 그 상태에서는 뼈가 부어졌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눈을 녹여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피골이 상접한 상태잖아요. 뼈만 앙상하게 이제 남은 상태지.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실내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었던가 봐요. 그분이 신발 10켤레를 이제 주면서, 그분도 나중에 허경영 총재께서 대통령 되시고 나면은 진짜 그 수소문하면 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분 유가족들이 있으면은 참 찾아가서 내라도 한번 이렇게 그분한테 보답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 결국 가서는 그분이 이제 신발 10켤레를 주신 분이 이걸 팔아가지고 저기 좀 생활에 보탬을 대라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팔면은 이제 돈이 나오니까. 그래 그걸 팔로 이제 장충동에 갔는데, 장충동이 이제 좀 부잣집이니까,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니까 그 당시에는 실내화는 부자들이 신지 뭐 일반 시민들이 60년대에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실내화를 안 신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어려웠을 때거든. 60년대 나도 56년생이니까 60년대 그때는 쌀밥도 우리가 평상시에 먹기 힘들었어요. 그 영화 배우고 고두심이라고는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그 제주도 사람인데 내보다 나이가 좀 많지. 그 사람이 그랬잖아. 쌀밥이 먹고 싶으니까 제삿날 돼야 쌀밥 얻어 먹거든. 그러니까 자기 그 고두심이 자기 동생한테 말이지, 좀 자고 있다가 밤 12시 되면 그 당시는 지냈어요. 우리도 밤 12시 돼야 지냈다고. 제사를 요즘은 이제 뭐 안 지내는 사람들도 점자 생기지만 그래도 아직 지내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저녁 한 8시, 9시 이렇게 지내요. 시대 조류에 맞춰야 되니까. 옛날에는 12시 돼 지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고 동생 보고 니 깨워라. 12시 되면 깨워라. 그래야 제사밥, 쌀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죽어. 이제 이랬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면 자면은 쌀밥을 못 먹으니까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쌀밥 먹기가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뭐 평상시 사람들은 뭐 실내화 이런 거는 생각을 못하고 부자 동네 가야 이제 만난다고. 그러니까 팔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스레빠를. 그래 부자 동네 가서 이제 이병철 회장님 만나가지고 결국 그 이병철 회장님의 이제 건으로 해서 삼성의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해결을 너무 이제 잘 하니까 그 당시 이제 1968년, 69년도 그때에 이제 김신조 일당이 쳐내려오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조국을 근대화 시켜야 되겠다. 자주국방, 자립경제를 해야 되겠는데 야당들은 막 진짜 야당 반대가 심했거든. 그 당시에 그 김영삼, 김대중 이 두 분이 경부 고속도로 뚫는 데 있어서 막 들어눕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박정희 시락을 했다고 그냥 강하게 했어요. 그 하늘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도 내지만은 그 천적으로서 김영삼, 김대중도 내가지고 우리나라는 산업화도 되고 민주화도 됐다고. 다 필요하신 분이라 하늘이 볼 때는 이런 분도 필요하고 저런 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야당에 막 강력한 반대가 있었거든. 그러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도 이제 이렇게 막 어떻게 하든지 그 삼성개헌을 해가지고 그때는 또 필요한 게 김형욱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원들 뒷조사해가지고 말했지. 그냥 막 두드리 패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어쨌든지 간에 삼성개헌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고 북에서는 김신조 보내가지고 청와대에 뭐 박정희 모가지를 따로 이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 어릴 때에 20살 때잖아. 그때에 삼성의 어려운 문제를 정말 해결을 잘하니까 이 청년 허경영의 아이디어를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래서 연결을 해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게예요. 그러니까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내용은 뭐냐? 박정희 대통령님과 허경영 총재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서로 대화한 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무식한 그 검사 판사 새끼들 말이지. 이런 책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뭐 형을 내려 이 후야돌놈이 새끼들 말이야. 깃발매를 때려도 오지게 한번 때려버려야 된다고 이 새끼들 말이야. 이 좋은 사람을 위해서 왜 욕을 녹여나 하느냐고. 집행을 유예를 시켜 무죄를 선고를 내려야 되고 말이야. 검사는 기소를 유예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생각이지. 그런데 검사가 또 항소를 해서 형이 뭐 집행유예가 가하다 이거지. 형을 살아야 된다.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지도자 정신교육대요. 선착순이야 이 사람들. 그런 생활을 해오시면서 22살 때부터 이제 그 봉사생활을 이렇게 해오셨단 말이에요. 해오셨는데 그래 이분의 허경영 총재님이 정말 그 알아주는 사람이 논다고.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것이 뭐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래요. 1만의 전 도통군자들과 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봐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 전생에 뭐 누구 말대로 왕을 했든지 또는 구도인이든지 어떤 그 모 영성센터장이 말이지 전생에 대등고석이었다고 그러잖아. 이날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대선고덕을 여러 번 하시다가 이번 생에 오셔가지고 허경영 총님을 딱 만나서 만나는 순간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아 이분이시구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님도 있어요. 내가 아시는 분 중에서 그분은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찾아야 된다. 나는 찾아야 된다. 뭔가를 어떤 사람이 이 지구를 구하실 분이 나와 있는데 이분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가지고 이분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분은 대천사가 돼도 벌써 됐을 사람인데 여러 사람을 축복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 대천사 되는 것을 조금 보려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 나는 도사를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녔다고. 세상의 도인들을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다가 허경영 총재님을 만났고. 내 같은 사람은 뭐냐. 기독교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독교연화 시켜야 되겠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람, 과거에 사람으로 왔던 이 모든 사람, 수천억조 명을 다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을 품고 지대지광 지원을 품고 한평생을 살다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또 만났고, 이런 1만 2천 도통군자들이 같이 오는 거야 말이야. 같이 와서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패도 하고 축복받고, 그 콜로바라고 있어. 그 이야기는 빼겠는데 콜로바라도 하고. 그 당시에 땅이 조금 필요했어. 그 하늘궁 지금 부지를 인수하는 데 있었어. 그 당시에 제일 크게 힘쓰신 분은 이제 김기상 고문님, 그리고 최서진 이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있잖아. 뭐 땅도 좀 단 한 평이라도 좀 이렇게 사야 될 때가 있었다고. 그런데도 동참을 하고, 또 강연비도 내고, 자기 대천사도 될 수 있지만은 강연비 내다 보니까, 대천사를 이렇게 딴 사람 이름으로 강연비를 좀 내다 보니까 자기 대천사 되는 것도 좀 보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축복을 계속 해주는 분도 있고, 여하튼 간에 또 허경영 총재님을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도 하신 분도 있고, 또 지역 영성센터 장님도 있고, 예비후보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지역 영성센터장은 아니지만은 밑에 사무장님이 되셔가지고 여러 가지 영성센터에 도움되는 일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성센터장을 또 도와주시는 분, 자기는 영성센터장이 아니지만은 명예영성센터장으로서 또 영성센터장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1만 2천 도통군자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 나는 뭐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뭐 좀 마음이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제 뭐 끝맺어야 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고. 그 1만 2천 도통군자들 속에서도 뭐 1만 2천 명, 1만 5천 명, 지금 뭐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모였다. 예를 들어서 딴 사람들은 뭐 모르고 그래요. 현직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뭐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가서 말이지, 백마, 와, 배너 보면 백마 4마리 따고 말이요. 황금 마차 타고, 그 백마 4마리를 말이지, 타고 쫙 이렇게 뭐, 영국에 가서 좀 이렇게 뭐 국빈 대접을 받고 또 뭐 이렇게 외교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게, 그 지금 뭐야, 그 찰스 왕이지. 이런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를 알아보느냐고. 이번에 그 저기 영국 갔었을 때에 그 이상민이라고 그 행안부 장관도 따라가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뭐 허경영 총재를 알아보는가? 못 알아보지. 전직 대통령 저기 문재인이지. 문재인하고 그 김정수 그 밑에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뭐 한가닥 한 사람들, 장차관 한 사람들, 국회의원 한 사람들 오죽이나 많느냐고. 한 1000명은 될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하면은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1000명은 넘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가? 못 알아본다고. 왜냐?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공부야 했지. 했으니까 사법고시 합격하고 말했지. 뭐 변호사 또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숙명여대 뭐 성악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이지. 뭐 노래도 잘 하시고 하는데, 어떤 공부를 안 했느냐 하면은 무변별지에 대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영성 공부를 안 한 거라고. 자타 일시 성불도 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하는 거, 인격 완성의 인생의 목표를 둬야 된다고. 자타 일시 성불도 나와 남과 동시에 성불해야 되겠다. 목숨 바쳐서 귀 일심은 해서 말이야.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런 목숨 걸고 그렇게 진짜 해야 되거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다고. 우리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뭐 자기는 뭐야 전직 대통령을 했다든지 또는 뭐 대통령 밑에 장차관들 많다고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이런 뭐 학력 높은 사람들 많아요. 뭐 하버드 대학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적 교만 내가 보면은 그 완전히 뭐 개 똥대가리들인데 이런 그 얍삽한 그런 지식 그런 걸 뭐 그런 학위 뭐 이런 걸 받아대서 그냥 못 알아보는 거라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대부분인데 비해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전생에 최소한 구도자, 왕 이런 사람들이 현생에 와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고 이 일에 적극 동참하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거기 본자 섭리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는데 어제 그 리베라 호텔인가 서울에 거기에 이제 한국 유엔 봉사단 주최로 이제 그 봉사 대상 시상식이 있었고 후원의 밤이 이제 있었는데 허경영 유엔 수석 부총재님께서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유준상 의원이라고 나왔더라고. 나는 이 사람을 처음 봤어요. 유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 처음 알았어요. 유준상 뭐 검색을 해보니까 영화 배우던데 영화 배우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없어. 그래 자세히 검색하니까 나오던데 11대, 12대, 13대, 14대 그러면 11대는 전두환 대통령 때거든. 11대, 12대가 전두환 대통령 때라고. 그리고 13대가 이제 노태우 때고 14대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께서 있을 때에 사선 의원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허화평이라고 전두환 대통령 지금 내일 모레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22일 날 오늘 오픈하네. 예. 거기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 12.12 사태를 주제로 한 그 영화거든요. 오늘 오픈하는데 하여튼 전두환 대통령이 운을 받아가지고 한 세상 확 잡을 때에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허화평 씨인데 허화평 씨도 어제 거기 나왔더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축사도 하시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하튼 안은식 한국 유엔 봉사단 이사장님께서 엄청 노력을 하셔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하셨다 이렇게 내 생각이 들어요. 오늘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로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은 가시게 될 때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 나는 안은식 한국 유엔 봉사단 이사장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1만 2천 명의 이제 도통군자들 그러니까 본자 섭리의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일에 열심히 동참하시는 분을 다 모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시험을 친단 말이야. 시험을 치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엑기스가 뭐냐니까 33가지 공약이잖아. 그럼 33가지 공약 1번이 정치혁명, 정당혁명 말이지. 결혼, 출산혁명, 5번 노후혁명, 6번 부처혁명 해가지고 33가지가 33번째가 식수혁명인데 그 33가지를 적어봐라. 이래가지고 100점 받는 사람은 좀 놀 거야. 안 그래? 논다고. 다 못 적는 사람도 놀 거고 다 적는 사람도 놀 거라고. 1번, 10번 하면은 뭐라고? 신불, 11번 교육, 12번 사법, 13번 뉴딜, 14번 금융, 15번 취업혁명, 16번 유엔혁명, 17번 화폐혁명, 18번 지역혁명, 19번 징병혁명, 20번 농지혁명, 21번 농양혁명 이렇게 33가지 다 적어내는 사람은 아마 몇 사람 나올 거야. 여러 사람 나올 거야. 그런데 그것을 33가지를 다 적어라. 그럼 1번은 뭐냐니까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부수 명예직으로 하고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천여 명에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렇게 이제 적는 거야. 1번부터 적고 33번째가 식수혁명이잖아. 그러면 4대 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의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하여 모든 국민에게 7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이렇게 다 적어보라고. 거기서 또 다 적는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몇 명? 몇 명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적었다. 그러면 그게 다 통과했다. 그러면 누가 빨리 이러냐 이거야. 암송을 해라고. 암송 대회를 해가지고 누가 빠른 시간 안에 그 33가지를 달달달달 외우겠느냐. 또 그 다음에 그게 통과됐다. 그러면은 거기 33가지 공약 중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들어가는 그 공약이 있는데 거기 8가지가 있다고. 그걸 한번 이야기해봐라. 첫 번째가 정당혁명에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말이지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청산한 떼고 완전히가 있다고. 식수혁명에도 완전히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추린해보라고. 그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서 33가지 공약을 다 적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22번이 뭐냐? 이러면 아리까리 하더라고. 22번은 부패혁명이라고. 자, 그러니까 다 레벨이 틀린단 말이야. 다 청청만청 구만청이라고. 안 그래? 같이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을 갔다, 연세대학을 갔다, 고려대학 갔다 해서 똑같은 학생이야. 학생이 아니야. 똑같은 서울대학생이고 부산대학생이고 고려대생이지만은 거기에서도 A 학점만 받는 사람이 있고 말이지 B 학점 받는 사람, F 학점 받는 사람이 있잖아. 정치 흐름이 지금 돌아가는 것이 뭐냐. 허경영 총장 대통령이 거의 나는 볼 때에 달로 따져요. 달로. 어떤 사람 보니까 정민연이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내년이 갑진, 을사, 병호, 정민연 같으면은 2027년이 정민연이지 그게 아니야. 허경영 총장님께서는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을 한다고 해놨다고. 내년, 후내년이 아시아 통일이라고. 2030년이 세계 통일이란 말이야. 2027 그런 거. 허경영 총장님께서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다 못해요. 대지한테 진주를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극비리 이런 거는 극비 같은 거는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내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잖아. 지금 달로 따진다고. 다음 달, 그 다음 달 총선 전에 한동훈 구속이 거의 확실해요. 그리고 이 정권은 그렇게 멀리 가지가 못해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작업이 곧 시작된다고. 몇 달 안 남았어, 몇 달. 거기에 대한 근거를 뭐 변희재 씨의 그 견해를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변희재 하니까 뭐 변희재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변희재를 막 욕을 하더라고. 이런 사람은 대가리를 벽에 대게 한번 쳐박아. 변희재 씨가 비록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그분은 아주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제일 앞장서서 바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아시아에서 제일 이리 가는 그런 그 언론 방송인이 될 겁니다. 그분은 아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기를 바래요. 그리고 변희재님의 그 방송을 나는 하루에도 최소한 5시간에서 8시간 들어요. 허경영 총장의 유튜브 말할 것도 없고, 박인수 선생님의 유튜브도 많이 듣고, 그리고 너는 신이다 이 방송이 또 있어요. 이것도 내가 한번 나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허경영